네, 청와대와 군당국, 사드 조사 관련해서 양쪽 의견을 쭉 듣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너무나 궁금한 사안이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임수정 기자 그리고 국방부 상황을 취재한 김성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거 첫 번째, 도대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 만나서 점심을 오래 먹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그 정의용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제 미리 잡혀있던 오찬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 정의용 실장은 사드 4개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 라고 물었고 한민구 장관의 답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는 게 지금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의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과연 정의용 실장이 어떻게 물어봤느냐 그 대목인데 오늘 청와대 설명만 보면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는데요. 라고 물었으나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하며 사드 4기 추가 반입되었다는데요. 라고 물었으나 네, 보신 내용은 윤영찬 수석이 오전에는 물었을 때 사드 추가 배치를 했느냐고 물었던 건데 이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지적이 있자 오후에 다시 방송용으로 추가 반입이라고 정정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치라는 건 성주골프장에 직접 넣었냐 그걸 물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용어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정의용 실장이 이런 용어를 잘못 선택해서 한민구 장관에게 묻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윤영찬 수석이 개인적으로 용어가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용 실장이 만약에 한민구 장관에게 정확히 사드 2기가 반입됐고 4기가 추가로 반입됐느냐 물었든 혹은 좀 두루뭉술하게 물었든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냐라고 반어법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예를 들어서 사드가 추가 배치됐습니까? 물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한민구 장관이 아직 배치는 안 됐고 어디에 보관돼 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한마디로 한민구 장관의 설명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청와대 입장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건 두 사람 사이에 이게 이렇게 달랐다. 아직도 미스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어쨌건 분명한 것은 청와대 얘기를 보면 사드 4기 들여와서 국내 어딘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주에 배치하진 않았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보고를 했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왜 군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죠? 네, 일단 먼저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무자들은 그 표현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보고 내용에 그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었다. 다만 숫자 구체적으로 몇 기기가 있고 캠프가 어디고를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드 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국방부는 당연히 6기를 전제로 향후 환경평가라든가 아니면 실전 배치 및 운영 계획을 보고했을 텐데 한마디로 에어컨을 사가지고 설치 중인데 집주인이 실외기는 왜 가져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꼴이다. 그렇게 해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군이 과도한 비밀주의 간행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실무진이 보고하는 수정 과정에서 숫자라든가 구체적인 표현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식을 쭉 보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러 빼놓고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 군은 뉘앙스 차이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이 군 최고 통수권자를 향해서 향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용납될 수 있는 거죠? 네, 청와대는 내심 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26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을 한 다음 날 오늘 그게 아니다. 날짜별로 지금 이제 해명을 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당장은 지금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최종 결재자 한민구 장관이거든요. 청와대는 오늘 누락 경위에 대해서 국방부가 답변을 했지만 그것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진위를 찬찬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한민구 장관이 이제 자연스럽게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는 오늘 그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를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은 또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미국의 특사로 가서 사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것이 밝혀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가 지금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이냐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왜 지금 그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청와대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고 체계 문제나 군의 항명으로 봤다면 먼저 조사한 다음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뒤에 언론에 발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하면서 공표부터 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후보 때부터 반대했던 사드 재검토를 위한 여론몰이다.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강경화, 김상조 인사 파동으로 직군에 처음으로 코너에 몰리자 시선을 돌리기 아닌 거냐.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승용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이것이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리는 국민의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국민의 우려도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전개 과정이 지금 검찰 개혁 과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촉발된 군검찰 개혁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보고 누락 체계 자체도 군을 개혁하기 위한 어떤 빌미나 명분을 찾기가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사드 관련해서 특사 간 것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는요. 진짜 궁금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특사가 떠날 때 그때는 이게 체크가 안 됐죠?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여러 번 던졌지만 사실 청와대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특사가 귀국한 뒤에야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등 그 안보란 인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안보실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사실상 국가 안보 업무를 조율해 왔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전임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도 사실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덴마크에서 직접 정유라 씨를 취재했던 동정민 특파원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덴마크에서 네덜란드 거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쭉 국내에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공항에 정유라 씨가 도착했을 때부터 지켜봤으니까 약 20시간 동안 정 씨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온 셈입니다. 코펜하겐 공항에서 본 정 씨의 표정은 예상외로 밝았습니다. 올보르 구치소부터 함께 온 덴마크 수사관들과 웃으며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스마일 무늬가 있는 하얀색 티셔츠에 흰 운동화를 신고 때때로 가디건을 허리춤에 묶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단 주변의 수사관부터 웃음을 띄었던 덴마크 수사관과 달리 중간에 신병을 인도받은 정유라 소환팀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피의자로 대접했습니다. 네, 공항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또박또박 웃으면서 대답하는 이 얘기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그거는 그땐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언제쯤 있겠습니까?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하긴 했는데 긴장이 좀 풀렸던 건가요? 네, 정 씨는요, 비행기 안에서도 질문을 시도하려는 기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뭔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귀국 포토라인 외에는 인터뷰를 허용하지 말라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송환팀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올보르 재판장에서 제가 직접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정말 자기의 죄가 없다고 믿는 듯했습니다. 딸을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엄마와 달리 정 씨는 어머니인 최순실 씨에게 그리 감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말을 타기 위해 또 욕심을 부리면서 이화여대 입학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고초를 겪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쭉 동행을 했잖아요. 네. 비행기 안에서 본 정유라 씨는 어땠습니까? 네, 이 정 씨의 좌석은요, 뒤에서 두 번째 왼쪽 끝 창가였습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는 여성 수사관이 탔고 앞뒤로 남성 수사관이 에어싸듯이 정 씨를 막았습니다. 네. 아, 저렇게 뒤편에서 두째 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창문 바로 옆이죠. 일각에서는 커튼을 쳐서 일반인들과 완전히 접촉을 막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오히려 주목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됐는데 화장실도 따로 썼다는 게 진짜 사실입니까? 네, 보시면요. 그리고 뒤편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 쪽 화장실 그 문 앞에 사용 불가, 수리 필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유라 씨 전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정 씨가 화장실에 갈 때면 옆에 앉아있던 여자 수사관이 동행해서 문 앞에 수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적기인 국내 항공사보다 경유지였던 네덜란드 항공에서 경우가 더 삼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는 네덜란드 국제기에 타자마자 중년 네덜란드 여성 승무원이 정 씨를 찍기 위해 사진기를 든 기자들에게 절대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기내 방송으로 3차례나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를 뺏고 절대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차피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럼 저 사진은 누가 찍은 거죠? 네, 저거는 국적기 타고 나서 한국 국적기를 타고 나서 네. 이제 기자들이 좀 찍은 거고요. 네. 네. 정유라 씨 근처 화장실도 역시 네덜란드 국적기도 못 쓰게 했는데 모든 승객들이 앞에 있는 단 한 개의 화장실에 줄을 늘어서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래서 한국 승객이 뒤에 화장실도 좀 쓰자 이렇게 네덜란드 승무원에게 제안도 했으나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리포트 보니까 처음엔 저렇게 여유로운 듯이 여러 가지 답을 하다가도 결국 착륙,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 몰리니까 좀 표정이 굳어졌다면서요. 네, 정 씨는 처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자마자 그 모니터로 항공 운행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귀국을 준비한 듯 했는데요. 중간중간 잠깐 영상물을 보기도 했지만 보통 승객들처럼 영화를 한 편 본다거나 그런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륙 후 약 4시간 후부터는 안에 불이 꺼지면서 약간 의자를 젖히고 잠을 청하기도 했지만 계속 뒤척이는 모습이었고 착륙을 3-4시간 앞두고부터는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착륙 2시간 전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죽을 선택했지만 이 역시 잘 먹지는 못했습니다. 착륙 시간이 다가오면서 수갑이 채워졌고 착륙 후 승객들이 내리면서 정 씨가 일어서려고 하자 앉으라며 그 같이 온 수사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승객들이 사실 정유라 씨 다 아는 상황이었을 텐데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승객들에게 정유라 씨는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탄 많은 승객들이 이미 정 씨의 탑승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부러 정 씨 쪽으로 하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그가 가는 화장실 옆에 모여 335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 잘못 만나 애가 망쳤다 이런 네. 의견도 있었고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수사관들이 삼엄하게 경호를 하고 있어서 뭐 큰 소란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당했고 또 이젠 구속된 상태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정유라 씨 귀국 뭔가 한 챕터가 또 넘어가고 있는 인상을 받게 되네요. 자, 동행 취재했던 동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